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0년 시험 대비 2단계 단원별 문제풀이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죠. 현대 문법에 관한 문제고요. 1번. 다음은 일부 지역구 계층에서 애와 애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자, 이거 어떤 질문이냐면 애라는 모음의 분류를 즉 물어보는 문제고, 즉 얘 그리고 애와 즉 아이의 애와 그리고 어이의 애, 이 둘의 즉 모음상의 분류인데, 먼저 첫째 혀의 앞뒤에 관련해서 즉 혀의 위치가 앞뒤에 따라서 혀를 즉 모음을 분류하면 뭐와 뭐로 나눠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누고, 전설 모음은 모두 이 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전설 모음이니까 그렇게 되면 애와 애 둘 다 전설 모음에 해당하므로 구별하기 힘들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혀의 높낮이와 관련한 자제를 물으면 이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분류를 하고, 그러면 애와 애는 모음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를 하면 어떤 모음에 해당이 되나요? 모두 아가 아하고 아모음이 저모음이고, 그리고 이 하게 되면은 고모음이니까 결국 이 애와 애는 모두 중모음에, 즉 고모음도 아닌 저모음도 아닌 애매한 모음에 해당이 되므로 이 높낮이에 있어서의 구별은 어렵죠. 그래서 애와 애를 구별하기에는 즉 이 혀의 높낮이에 따른 구별이 어려워서다 해서 2번이 답이 되죠. 그리고 3번에 소리의 강약에 관해서라면, 이 영어는 악센트라는 것이 있어서 강약에 따른 구별을 하지만 우리말에 있어서는 소리의 강약보다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비분절 의문의 역할을 하고, 이때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소리의 강약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 4번의 소리의 장단은 분명히 즉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지 모음과 모음의 자질에 있어서는 소리의 장단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소리의 장단은 긴 소리, 짧은 소리는 단어에 있어서 의미를 구별하는 비분절 의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는 모음과 모음 사이의 분류 기준에는 속하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1번에 즉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밑줄 친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의존명사죠. 즉 의존명사라는 공통점이 있고, 의존명사라고 한다면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즉 의존명사라는 뜻 자체가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관형어에 의존하는 명사를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부르고, 따라서 1번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킨다라는 말은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리고 2번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때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누는 건 일반 명사의 분류죠. 즉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위에 명사는 명사지만 의존명사에 모두 밑줄이 쳐 있으니까, 즉 2번은 명사의 분류는 맞지만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라는 기준으로는 의존명사를 설명할 수 없죠. 다음 3번에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라는 건 뭐에 대한 설명? 수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체언이라는 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 체언이라고 한다면 체언에 수사가 포함되어서
즉 체언 안에서 수사에 대한 설명이지 의존명사라는 이 구체적인 이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자 4번에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뉜다. 4번은 의존명사에 대한 분류이므로 가장 가까운 설명은 4번이죠. 자, 그런데 주의할 건 봐봐. 이 밑줄 친 의존명사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건 방금 얘기한 관형어에 의존하고 있는 명사다. 관형어가 없이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의존명사의 정의가 되고, 문제는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 선택지에 내가 알고 있는 정의가 없더라도 당황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선택지 안에서 가장 가까운 설명을 찾아야죠. 분명히 명사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 건 2번과 4번이에요. 그렇지만 윗글에 의존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설명은 4번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아닌 4번이 되는 거죠. 자, 본문 봐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이때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의존명사로서 여러 문장 성분에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의존명사를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해요. 또 그것은 그거할 따름이죠. 이때 따름은 주로 서술어에 많이 쓰이는 역시 형식성 의존명사고, 우리가 할 만큼은 했어. 이때 만큼 역시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 명사 역할을 하는 형식성 의존명사죠. 그런데 리을에 나와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신대요. 이럴 때 한 분의 분은 단위성 의존명사. 이때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분은 사람을 즉 셀 때, 그것도 윗사람을 셀 때 주로 사용하는 단위 명사로서 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불규칙 활용을 물었어요.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문법의 순서상, 우리가 이 단원별 문제풀이니까 문법의 순서상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걸 돌아가서 복습할 수 있는 그 이론적 순서로 결국 배열을 했는데, 일단 1번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서 한 번 더 확인할 건 자음의 분류 기준, 모음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2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걸 품사의 분류와 그리고 그 품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종류, 예를 들어 명사에서도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자리명사와 의존명사, 수사도 서수사와 양수사, 이런 식으로 즉 품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용언에 있어서 활용을 묻는 거죠. 자, 용언의 활용은 불규칙과 규칙이 있고, 이제 시험장에서 용언의 활용이 뭐냐라는 질문이나 불규칙 활용이 뭐냐 이런 질문은 안 묻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문을 주고 활용의 유형이 같은 것, 다른 것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건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즉 가름하는 곧 방법을 기억하면 되죠. 규칙 불규칙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자? 어간 뒤에 어미, 모음의 어미를 넣어봐야 돼. 자음의 어미는 소용이 없고 모음의 어미를 모음 조화에 따라 아든지 어든지 어미를 넣어봐서 변화가 일어나면 뭐야? 불규칙. 변화가 없으면 규칙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이 불규칙 활용에는 다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간이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경우, 이걸 사도 바울하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시옷, 디귿, 피읍, 우, 르 불규칙이 해당이 되고,
어미가 바뀌는, 어미가 변화한 불규칙으로 여 불규칙, 러 불규칙, 너라 불규칙을 떠올리라고 했고, 그리고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으로 히읗 불규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죠. 나뭇잎이 누르니. 자, 누르다 하면 떠올라야지. 누르다 하면은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 우리가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에 해당하는 4개. 이르러, 누르러, 노르러, 푸르러. 즉 이르러, 노르러, 푸르러. 이렇게 4개의 예밖에 없죠. 러 불규칙에 속하고, 그 밑에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오르다에 어간 오르다에 아를 넣었더니 뭐가 돼? 올라. 자, 이렇게 어간에 없던 리을이 생겼다.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그러므로 1번은 불규칙의 유형이 서로 다르네요. 즉 누르니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고, 그래서 러 불규칙이고, 오르다는 올라, 르 불규칙으로 어간이 바뀌는 것이죠. 2번 목적지에 이르다, 방금 했던 뭐야? 이르러, 러 불규칙에 속하고,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구르다에 어가 오면 뭐야? 굴러. 자, 오르다에는 오, 양성모음이니까 아를 썼고, 아가 와서 활용을 했고, 이 구르다는 우, 음성모음이니까 어가 와서 활용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구르다, 굴러. 역시 르 불규칙이므로 서로 유형이 다르고. 3번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자, 휘두르다에 어가 왔더니 뭐가 돼? 휘둘러. 무슨 불규칙? 무슨 러야? 르 불규칙. 그죠? 어간이 바뀌는 르 불규칙. 자, 그 밑에 머리를 짧게 자른다. 자, 기본형이 뭐예요? 자르다. 자르다에 아가 왔더니 어떻게 돼? 잘라. 역시 어간에 리을이 덧붙는 뭐야? 르 불규칙. 따라서 동일하게 불규칙의 유형이 같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4번 그를 부르는 천재라 부른다. 자, 부르다 여기에 어가 왔더니 뭐가 돼? 불러.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그런데 맨 끝에 색깔이 아주 푸르다 뭐야? 푸르러.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 따라서 둘이 불규칙의 유형이 다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푸르다는 분명히 푸르러, 러 불규칙인데, 우리가 2014년도에 푸르다와 뭐가 복수표준어가 됐지? 푸르르다가, 여기 푸르다뿐만 아니라 푸르르다가 복수표준어가 됐어. 그런데 푸르르다는 푸르러, 러 불규칙이고요. 그죠? 푸르러, 러 불규칙이지만 푸르르다는 푸르러 하고 음모음이 탈락하는 거니까 이는 규칙이죠. 이해됐어요? 푸르르다라는 것은 규칙 활용을 하고, 푸르다는 푸르러, 러 불규칙이고, 푸르르다도 활용하면 푸르러야. 그런데 푸르러, 그때는 음만 탈락한 거잖아요. 우리말에서 음만 탈락하는 건 규칙 활용으로서 의가 탈락한 것이다. 모든 단어에서 이 의는 탈락하니까 의 탈락은 규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고,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첫째, 규칙, 불규칙을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죠.
다음에 규칙, 불규칙에 관한 유사 문제가 나온다면 뭘 물어보겠어? 다음 예 중에서 서로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활용을 보이고 있는 것. 왜냐면 부정적 질문을 한번 했으니까 또 긍정적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다음 4번 문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바다와 막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다. 여기서 주의할 거, 요새는 선택지에 한 가지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세 가지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이 문제에서도 바다와 막다는 단일어다. 이것만 눈여겨보지 말고 앞에 어근이 하나다라는 말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 이해돼? 즉 어근이 하나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실질 형태소가 한 번 등장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바다의 경우 바다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따라서 자립형태소